옐로스톤은 내용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1 부와 2 부로 나눠서 소개를 해 드릴 예정입니다. 1 부는 주로 그 개요하고 그다음에 인제 일부는 소개해 드리고 2 부에는 어 더 다른 것들을 인제 전체적으로 소개하는 그런 것으로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옐로스톤은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한 편으로 하기에는 너무 그 내용이 방대하고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2 부로 나누기로 그래 생각을 했습니다. 옐로스톤은 제가 거주하는 어 포틀랜드 에리어에서 논스톱으로 달리더라도 거의 한 13 시간 걸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려고 그러면은 하루 종일 차로 몰고 가야 되고 돌아올 때도 하루 종일 차로 몰고 와야 겨우 인제 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평소에는 갈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벼르고 벼른 끝에 이번 여름에 방문을 하기로 했는데요. 이것을 갈 때 제가 그냥 여기만 간 것이 아니고 사실은 여기 트윈 폴이라는 곳을 들려 가지고 트윈 폴즈라는 아이다호의 트윈 폴즈를 들려 가지고 그쪽에 상당히 좋은 곳이 3 곳 있기 때문에 3 곳을 먼저 방문하였고 그다음에 인제 여기 옐로스톤을 가게 되었는데요. 옐로스톤에 인제 가면은 워낙 먼 곳에 가는 거기 때문에 옐로스톤 하나만 보고 오기에는 시간이 너무 아깝고 이래서 바로 밑에 있는 그랜드 티톤 내셔널 파크를 들렸고요. 그래서 그랜드 티톤 내셔널 파크를 들리고 또한 여기서 한 7 시간 옐로스톤에서 7 시간 정도 운전하면은 북쪽에 그레이시 내셔널 파크가 있습니다. 이 그레이시 내셔널 파크도 미국의 탑 5 내셔널 파크에 거의 매번 들어가는 그런 좋은 것이기 때문에 거기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디오는 따로 작성을 했고요. 그랜드 티톤에 대한 비디오도 따로 작성을 해 놨습니다. 근데 옐로스톤의 경우에는 워낙 방대하고 양이 많아서 할 수 없이 인제 두 분으로 나눠서 그렇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예, 옐로스톤은 그랜드 티톤에서 1 시간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옐로스톤을 가시는 분은 반드시 그랜드 티톤을 갔다가 방문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그랜드 티톤에서 바로 1 시간만 올라가면 옐로스톤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인제 옐로스톤에 가서 숙소 같은 게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제일 좋은 것은 옐로스톤 내에 있는 곳을 숙소를 잡으면 제일 좋은데 그러기에는 이제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옐로스톤에 가시게 되면은 가급적이면 인제 내부에 모텔이나 latch나 캠핑 사이트를 예약하시면 좋은데 인제 그게 되지 않을 때는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웨스트 옐로스톤입니다. 여기서 인제 옐로스톤 들어가서 구경하기에 가장 인제 액세스가 좋기 때문에 웨스트 옐로스톤 쪽에서 많이 있고 그리고 숙박시도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인제 웨스트 옐로스톤이 상당히 숙박하는 게 비쌉니다. 그런데 여기 북쪽 입구에 가면은 시간은 쪼금 더 걸리지만 가디너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는 웨스트 옐로스톤에 비해 가지고 규모는 좀 작지만은 비용은 훨씬 저렴합니다. 최소한 한 30-40% 정도 저렴하게 지낼 수 있기 때문에 만약 모텔을 생각하신다 그러면 가디너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옐로스톤에 가면은 인제 또 한 가지 인제 재밌는 게 있는데요. 옐로스톤에서 사실은 스네이크 리버가 여기서 발원지가 됩니다. 그래서 스네이크 리버가 인제 상당히 물량이 있어 가지고 흐르면서 이 그랜드 티톤도 흘러가고 여기서 인제 그랜드 티톤 쪽으로 완전히 관통해서 흘러갑니다. 흘러가고 그리고 인제 제가 갔다 온 쇼숀 폴을 지나면서 아주 멋있는 그런 풍경을 보이고요. 그다음에 쭉 인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북쪽으로 올라가서 인제 옥스포드 댐에서 이 댐이 한 100 미터 되는 굉장히 높은 댐입니다. 이 댐에 인제 물이 떨어지면서 발전을 하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바다에서 세문이 들어와 가지고 옐로스톤까지 올라갔다 그래요. 그런데 이게 옥스보우 댐이 생기면서 이 댐이 100 미터 정도 높이가 되는데 연어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물길을 만들지 못해 가지고 결국은 인제 연어가 올라오는 건 여기 옥스보우 댐까지 오는 것으로 인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인제 연어가 더 이상 인제 회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물이 인제 흐르면서 제가 저번에 다녀와서 비디오를 올려 헬스 캐년을 이게 흐르게 됩니다. 이 헬스 캐년의 물이 굉장히 가파르고 이러기 때문에 여기 인제 제트보트나 래프팅을 많이 합니다, 여기서 헬즈 캐니언에서. 그리고 헬즈 캐니언이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서는 가장 깊은 계곡입니다. 그랜드 캐니언보다 훨씬 깊고요. 그리고 인제 미국에서는 디피스트 원 그러니까 가장 깊은 계곡이기 때문에 이제 그걸 한번 가 보실 만한 그런 곳인데 사실은 제가 거주하는 곳에서 상당히 멉니다.
보통 한 6 시간 내래 걸리기 때문에 5 시간에서 최소한 5 시간에서 걸 6 시간 걸리기 때문에 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기회가 되시면 그렇게 해 보시고 그게 인제 아이다호의 루이스톤을 지나서 인제 워싱턴 주로 흐르게 됩니다. 워싱턴 후에 들으면 패스코가 있는 트라이시티가 있는 패스코가 있는 거기를 지나서 캐나믹 패스코가 같이 있죠. 그래서 그걸 지나서 인제 흘러가면서 여기서 콜롬비아 리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콜롬비아 리버를 만나는 것이 아인스워스 정신이라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콜롬비아 리버가 위에서 이렇게 흘러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서 흐르는 스네이크 리버하고 합해서 그다음에 이제 서쪽으로 흘러 가지고 태평양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거주하는 포틀랜드 바로 위에 콜롬비아 리버가 흐르고 있는데 이제 물이 그런 식으로 합쳐져서 흐른다는 거 여러분은 인제 지리적인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네이크 리버가 미국에서는 상당히 이름이 있는 그런 강이 되겠습니다. 강이 되고 그리고 인제 스네이크 리버에 얽히는 사연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콜롬비아 리버가 인제 미국에서 제일 큰 건 아니지만 미국에서 네 번째로 인제 긴 강이라 그러는데 물량이 굉장히 많고 물살이 급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인제 많은 분들이 낚시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특히 인제 스털전이 나옵니다. 철갑상어가 나오기 때문에 철갑상어 낚시하시는 분들은 인제 퍼밋이 있습니다. 1 년에 몇 마리 이상 잡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철갑상어 낚시를 많이 하시고요. 연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연어잡이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옐로스톤을 가시면서 그런 점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제 옐로우스톤은 조금 전에 말씀대로 굉장히 광활한데요. 크게 인제 한 두 군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퍼 서클이라 그러고 인제 로어 서클이나 그레이트 서클이라 그러는데요. 그랜 서클 큰 팔자 모양의 이런 서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웨스트 게이트 쪽에서 들어가면 이게 인제 중간쯤에 들어갈 수 있고요. 제가 소개해 드린 가든에서 들어가면은 이제 노스 게이트에서 들어갈 수 있고 그다음에 입구가 세 군데 더 있습니다. 이게 동북쪽에서 있고 그다음에 동쪽에 있고 남쪽에 있고 이 남쪽에서 들어오는 거는 인제 바로 그랜드 티톤 내셔널 파크에서 바로 연결되는 그런 입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 원고리 모양의 곳을 이제 관광을 주로 하시게 되는데 제일 유명한 게 올드 페이스 그 가이저입니다. 그래서 올드 페이스 가이저는 이 지역인데 어 여기서 들어가면 이제 남쪽이 되겠죠. 근데 여기가 인제 제일 유명하죠. 왜냐하면 올드 페이스풀 가이저가 일정 시간마다 아주 높이 수증기를 뿜어올리기 때문에 이제 제일 유명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쪽 지역을 제가 제대로 보려고 그래도 하루 이상 걸립니다. 그리고 위쪽에 이제 유명한 맘모스 핫 스프링하고 인제 여기 굉장히 유명한 그런 관광 볼 만한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또 관광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하루 정도 걸리고요. 그다음에 인제 그 라마벨리라고 이게 이제 라마벨리인데요. 라마벨리가 야생동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옐로스톤이 인제 미국에서 처음 새긴 국립공원인데 거기에 인제 야생 들소 같은 걸 인제 보호하기 위해서 거기 하다 보니까 요즘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곰도 많고 코요테 그다음에 늑대도 있고요. 그다음에 엘크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물론 사슴도 많이 있고 다른 동물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면은 인제 특히 이제 바이슨 들소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 우리는 이제 버팔로라 그러는데 미국 애들은 바팔로 그래 발음합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인제 여기 쭉 가면은 드라이브 코스가 베어투스 로드가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미국에서 넘버 1 넘버 2로 꼽히는 그러한 드라이브 코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갔다 온 글래시 내셔널 파크에 고잉 투 더 선 로드 그러니까 태양으로 가는 길하고 요 베어투스 로드 이게 미국에서 넘버 1 넘버 2로 치는 그런 드라이브 코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드라이브 해 보기를 원하시는데 가신다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옐로스톤도 방문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도 방문하시고 그레이스톤 글래시 내셔널 파크도 방문하셔 가지고 같이 운전을 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인제 가장 유명한 곳 중 하나가 인제 그랜드 캐니언 오브 옐로스톤입니다. 이쪽에 가면은 아주 캐니언 계곡이 아주 멋있는 계곡이 있고 폭포가 있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사진에 보는 아주 이쁜 폭포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쪽을 가려 그러면 이쪽에서 또 하루 정도를 겪어야 이쪽 구경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작게 잡아도 한 4일 정도는 잡아야 제대로 이제 구경을 하는 그런 곳이 되겠죠. 물론 인제 압축을 해서 한 2-3일 정도로 구경을 할 수도 있는데 인제 그걸 제대로 느끼고 이러려 그러면 이제 군데군데 다니면서 구경하려 그러면 한 4일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인제 여기가 인제 헤이든 밸리입니다. 헤이든 밸리인데 여기도 역시 인제 동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또 가볼 만한 곳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인제 추천드리는 것은 올드 페이스풀 지역을 인제 하루 정도 관광하는 것 그다음에
멤머스 핫스프링하고 이 밑에 이제 내려오는 부분에 여러 가지 볼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 그다음에 이제 라마밸리에 가서 야생동물 구경하는 것 그다음에 인제 그 그랜드 캐니언 오브 옐로스톤 이 지역을 인제 엮어서 하루 정도 하는 것 이제 이렇게 하면은 벌써 4 일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는 데 최소한 하루 걸리고 돌아오는 데 하루 걸리고 관광하는 데 한 4일 걸리고 이러기 때문에 실제로 아무리 날짜를 작게 잡아도 한 6일 정도를 잡아야 어느 정도 구경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인제 이것을 어 안내를 드리고요. 옐로스톤이 워낙 여러 가지 정보가 많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옐로스톤 구글에 들어가시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옐로스톤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가 이제 구글에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글에 들어가면 이미지 쪽을 가면은 사진뿐만 아니라 이제 지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에 인제 지도에 들어가면 옐로스톤과 관계되는 지도가 전부 다 떠 있으니까 그중에서 인제 좋은 지도를 여러분이 인제 다운로드 하셔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즘 와서는 AI 모드가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AI 모드 들어가면은 인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알려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것을 직접 질문하면은 바로 대답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이 지금 구글에 같이 인제 업로드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제 그런 사항을 이용하시면 구글을 아주 알차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제가 항상 인용하는 위키피디아 거기에 들어가시면은 옐로스톤 내셔널 파크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을 쭉 다 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옐로스톤이 인제 특히 관심을 많이 끄는 게 이게 활화산입니다. 활화산이고 그 활화산 중에서도 슈퍼 볼케이노라고 아주 거대한 화산이 밑에 마그마가 지금 실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제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화산인데요. 가장 최근에 인제 한 150 160년 전쯤에 인제 화산이 터지고 나서 아직은 이제 조용한 상태인데 가장 크게 터진 게 한 64만 년 전에 크게 한번 터졌습니다. 그게 터졌는데 그때 터진 게 화산재가 완전히 미국 서북부를 다 덮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소개해 드린 소션폴도 여기서 날아온 화산재로 굉장히 두껍게 지층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 지질학적인 그런 의미도 있고 여기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게 인제 옐로스톤 그랜드 캐니언 오브 옐로스톤의 폭포인데요. 인제 여러분들 가시면 이 폭포 구경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주 가까이서 구경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박진감 있게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외상도 많이 있고 특히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라마밸리에 가시면 인제 동물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굉장히 좋은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그런데 인제 옐로스톤에 대한 안내는 역시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내셔널 파크 서비스에서 자세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고 여기 들어가 보시면 뭐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갖다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다른 곳에서도 내셔널 파크 안내도 있고요. 그리고 인제 얘들 에듀케이션 여기 들어가도 뭐 굉장히 많은 사항들이 여기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제가 항상 이용하는 트립 어드바이저 들어가면 여기 인제 옐로스톤에 대한 자료가 많이 나와 있는데요. 생리 투도 들어가면 여기서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많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여기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디 가서 어떤 것을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관광 투어도 할 수 있고 돈을 내면 관광 투어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어디를 구경하면 좋은지 뭐 사진과 안내서가 다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활용하시고요. 그다음에 인제 여기에 워낙 사람들이 좋아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진이 올라와 있는데 사진이 4만 개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제 구경하시려고 그러면 그 사진을 미리 좀 보시면은 감을 좀 잡고 뭐 사진이 4만 개니까 뭐 다 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게 참조가 된다는 것 그런 것을 인제 하시고요. 예 옐로스톤에 인제 들어가면은 인제 내셔널 파크도 좀 자료를 소개는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은 옐로스톤이 1년 12달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는데 다 열려 있는 것이 아니고 주로 웨스트 게이트 쪽 일부만 열려 있고 그 여기에 지도에 나와 있듯이 이쪽 구만 좀 열려 있고 이쪽 길은 다 겨울이면 닫힙니다. 그래서 제가 방문했던 6월 중순에 겨우 길이 뚫렸어요. 길이 뚫려 가지고 인제 길이 열렸는데 여러분들 인제 명심하시고 6월 중순경이 되어야 모든 일이 개통된다는 거. 그리고 인제 땡스기빙 되기 전에 벌써 눈이 와 가지고 길들이 거의 다 차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인제 겨울 되면 이쪽 길 이런 길들이 다 막히거든요. 그래서 인제 여러분들이 방문하실 때는 일부만 보시려고 그러면 겨울 풍경 이러려면은 뭐 아무 때 가도 상관없이 없으신데 이 전체를 보시려 그러면은 6월 중순 지나서 그리고 10월 중순 전에 가셔야 제대로 이 옐로스톤 전체를 구경할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제 기대하고 갔다가 그냥 눈만 보고 오는 경우가 생기니까 여러분들 그건 감안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옐로스톤 안에
가스 스테이션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넓기 때문에 이 자체에서 가스 스테이션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쪼금 비싸긴 하지만은 뭐 가스 스테이션이 여러 곳에 있기 때문에 어 가스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그러한 곳이 되겠습니다. 예, 옐로스톤이 인제 항상 미국의 내셔널 파크 탑 5에 항상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인제 실제로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곳은 스모키 마운틴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동부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인제 동부 쪽 사람이 많이 살기 때문에 방문을 제일 많이 하는 것은 인제 스모키 마운틴이 좀 넓고 이러니까 스모키 마운틴을 가장 많이 방문합니다. 그렇지만 인제 인기 순위로 보면은 항상 옐로스톤이 탑 5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랜드 캐니언, 거기 인제 거기 항상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요세미티가 인제 항상 탑 5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인제 나머지 이제 탑 5에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하는 게 인제 제가 다녀온 그레이시 내셔널 파크하고, 그다음에 인제 그랜드 티턴하고, 이것이 탑 5에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그럽니다. 그렇지만 탑 10 안에서는 항상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인제 자이언트 내셔널 파크, 유타에 있는 자이언이 인제 항상 탑 10 안에는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인제 서로 인제 미국 사람 기호에 따라 가지고 어느 게 더 좋고 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좀 변화는 있지만은 인제 그런 걸 참조하셔 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선호하는 인제 내셔널 파크이 그렇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 옐로스톤이 특히 사랑받는 이유가, 옐로스톤은 인제 특정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뭐 거의 내셔널 파크의 종합판입니다. 계곡이 있고 폭포가 있고 산이 있고, 그다음에 인제 동물들도 많이 있고, 뭐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이제 가이저, 그 수증기 뿜어져 나오던 가이저, 그리고 실제로 인제 그 진흙으로 된 또 있고, 뭐 상상할 수 없는 여러 것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인제 흘러내리면서 이렇게 지형을 이룬 이런 것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인제 소위 말하는 종합 세트라 그러죠. 그런 인제 종합 세트를 갖다가 옐로스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면은 인제 뭐 여러 가지를 다 구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고 방문할 것도 많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가이저 뿐만 아니라 이런 인제 그 핫스프링들은 굉장히 산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어 절대 이런 물에 들어가면 안 되고요. 그래서 들소도 가끔 여기 빠져 죽습니다. 빠져 죽어 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워낙 산성이 강한 거기 때문에 들소들이 겁없이 다니다가 들어가서 빠져 죽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안하시라는 거. 절대 트레일 위에 다니다가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실제 여기가 활화산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절대 지정된 트레일 외에는 다니지 마시라는 걸 특별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예, 옐로스톤은 이제 워낙 넓기 때문에 사람이 그렇게 많이 방문하는데 불구하고 아직은 퍼밋 제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른 내셔널 파크 중에서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은 대부분 다 인제 요즘 와서는 인제 퍼밋 제도를 해 가지고 퍼밋을 가진 사람만 인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옐로스톤은 인제 아직 굉장히 광활하고 차들이 많이 흩어지기 때문에 아직은 인제 퍼밋 제도를 하고는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이동이 있어 가지고 야생동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야생동물이 인제 도로를 점거하면은 거기서 인제 좀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야생동물 촬영하기 위해서 차를 많이 세워 놓고 이렇기 때문에 어 딱 정해진 시간대로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제 그런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그 여행 계획을 잡으셔야 되고요. 특히 뭐 이 길을 다니다가 인제 우리는 지도에 보기에는 이렇게 단순한 길 같지만 실제로 가다 보면은 많은 동물들도 만나게 되고 차도 서 있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서행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인제 이동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걸 참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워낙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기 때문에 실제로 인제 뭐 차들이 이동하는데 아주 서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여기 갔다가 옐로스톤 그랜드 캐니언 옐로스톤 갔다가 여기 빠져나오는데 요 조그마한 길을 빠져나오는데 2 시간 이상 걸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제 그런 걸 참조하시고 어 옐로스톤을 방문하셔야 인제 스트레스 덜 받고 이렇게 되지, 그게 아니고 딱 예정된 시간대로 탁탁 움직여서 다 볼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옐로스톤 가면은 낭패를 보게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이동도 할 수 없거니와 가다 보면 또 예상치 못한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건 인제 감안하시어 여행 계획 잡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나름대로 중요한 것만 추려서 이게 소개를 드리려고 그랬는데도 거의 20분 가까운 소개가 되어 버렸는데요. 어
그래서 제가 인제 이것을 그 비디오를 두 개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인제 그곳 제가 갔다 온 중에 일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소개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따로 2 부는 따로 만들어서 그거는 인제 나머지 여러 곳 다닌 것을 인제 모아 가지고 여러분한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예, 여기가 옐로스톤 그 북쪽 엔트런스 그 노스 엔트런스 바로 위에 있는 가디너라는 그 도시입니다. 여기도 역시 그 옐로스톤의 관광으로 사는 도시이기 때문에 좀 이제 건강을 위한 그런 것으로 같이 주로 숙소도 많이 있고 뭐 레스토랑 같은 것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곧 그 노스 엔트런스로 갈 텐데요. 그때 가서 다시 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디너입니다. 지금 지나고 있는 옐로스톤 리버인데 완전히 관광 도시로 모텔 같은 게 많이 있습니다. 옐로스톤 내셔널 파크 사인을 보셨는데요. 예, 이게 그 유명한 루즈벨트 그 문입니다. 네, 엔트런스로 들어가겠습니다. Hello, Hi, Bill, sir. can I have a map? Yes. Of how many people right now? A lot of people? Not as many people as a Oh, okay, that's good. Thank you. day. Same to you. 네, 다행히 아직 그렇게 사람이 많이 와 있지는 않다고 그럽니다. 이 사람이 많으면은 길에서 중간에 차를 갖다가 멈춰 서가지고 그냥 오도가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는데요. 다행히 오늘은 지금 현재에서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으네요. 예, 저희 손자 손녀가 오늘 밤에 와서 합류하기로 되어 있는데 저는 조금 일찍 와서 몇 군데 더 들려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는 곳이 그 어퍼 앤드 로워 옐로스톤 폴드하고 그다음에 이제 헤이든밸리까지 한번 가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데 너무 늦으면은 못 가는데 아마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길이 이제 그 노스 엔트런스에 들어와 가지고 가는 길인데 뭐 속도 제한이 25마일입니다. 그래서 아주 천천히 가야 되는데 그러다가 또 이제 마이슨 그 들소 같은 것도 지나가고 이러면 그 차 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을. 그리고 이제 아침 일찍 나오면은 늑대나 이제 곰들이 다니는 것을 좀 볼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대낮에는 좀 보기 힘들다고 그래요. 어떨지는 모르겠고요. 이제 제일 동물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게 라마밸리라 그럽니다. LAMAR 라마밸리라 그러는데 이제 거기로 가면은 동물을 많이 보긴 한데 새벽 일찍 가야지 많이 본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헤이든밸리라 그러는데 제가 이제 오늘 가보기로 한 게 헤이든밸리입니다. 그 헤이든밸리 가면은 이제 라마밸리 다음으로 동물들이 많이 나온다 그래요. 근데 지금 아마 오후 늦은 시간이 될 것 같으니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이제 가보려는 곳이 마운틴 와시본 그쪽으로 이제 가보려고 그러고 시간이 되면은 이제 머드 볼케이노 이런 여러 가지 군데 이제 몇 군데를 좀 들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예비로 좀 몇 군데 들리고 내일부터는 저희 손주 손녀하고 같이 다녀야 되기 때문에 아마 비디오 촬영도 많이는 못할 것 같으네요. 그래서 오늘 가서 좀 촬영을 하고 오늘 밤은 이제 호텔이죠. 이제 사위가 좀 좋은 데를 잡아가지고 호텔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저는 캠핑을 하고 다니기 때문에 바깥이 춥고 이러더라도 견디고 이러는데 이제
애들 그 어린 애들하고 오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손녀가 어리니까 아직 캠핑할 나이는 못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 호텔을 잡아서 저하고 합류해서 지내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옐로스톤은 아주 넓은 그런 국립공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본적으로 큰 원 두 개가 합쳐가지고 팔자 모양을 이루고 있는 게 메인이고요. 그 위에 이제 오른쪽으로 그 동북쪽으로 라마밸리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라마밸리 하나 별도로 치고 그 다음에 그 팔자로 되어 있는 그 큰 두 개 원을 갖다가 이제 메인으로 치는데요. 팔자의 왼쪽 두 가지가 그 절반씩 하루씩 이렇게 가서 볼만할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뭐가 가이드도 많이 있고 그 펀드도 많이 있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뭐 웨스트 게이트에서 들어와 가지고 남쪽으로 가면 이제 그 유명한 올드 페이스 폴스 그 에어리어가 있는데 그게 하루 정도 관광해야 될 곳이고요. 그리고 또 그 웨스트 게이트 들어와서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이제 그 멤머스 핫스프링하고 뭐 노리스 그런 가이드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또 하루 정도 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마밸리 가면은 하루 정도 또 걸립니다. 거기는 상당히 멀리 있고, 그 다음에 그 라마밸리 가면은 유명한 그 베어투스 로드가 있는데 그게 뭐 미국에서 넘버원, 넘버2에 가까운 그러한 그 드라이브 코스이기 때문에 그 라마밸리는 이제 꼭 들리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벌써 4월인데요. 또 옐로스톤 이제 그랜드 캐니언하고 옐로스톤 쪽으로 가려면 거기도 또 하루 또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우리가 사진에 많이 나오는 그 로어 폴스 그런 그 그림 좋은 그림 나오는 그런 것을 가려고 그러면 이제 남쪽으로 또 내려가야 되는데 그건 상당히 조금 더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또 별도로 또 하루 정도 잡아야 되고 그런 식으로 되니까 아무리 작게 잡아도 한 4일 정도는 꼭 잡아야 이제 그 구경을 제대로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옐로스톤은 뭐 대부분 다 미니멈 4일 정도는 봐야 된다고 다 그럽니다. 그래서 오시려면은 그런 계획을 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팔자로 되어 있는 그 루프 두 개가 되어 있는데 그 왼쪽 그 위쪽하고 남쪽 그걸 하루씩 보면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마밸리에 가서 이제 동물들 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하루 정도는 이제 그 헤이든밸리하고 그 옐로스톤 그 폴스, 그 로어 폴, 아파 폴, 그리고 이제 옐로스톤 레이크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그쪽을 보는 것. 그렇게 하면 이제 미니멈으로 보는 게 이제 4일 정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옐로스톤 한번 오게 되면은 오는데 가는데 대부분 다 그 드라이브를 하게 되면 하루가 걸립니다. 저는 오레곤에서 왔는데 논스톱으로 와도 12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오는데 하루 걸리고 또 가는데 하루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옐로스톤만 들리려 하더라도 4일 구경하려고 하면 유일이 되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남쪽에 그랜티톤이 있습니다. 옐로스톤 바로 밑에 있는 그랜티톤입니다. 그래서 그랜티톤을 들려가지고 제가 이제 그 이틀 일정을 하고 소화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레이시 내셔널 파크도 굉장히 그 유명한 파크입니다. 그래서 그레이시 내셔널 파크도 이틀 일정으로 들렸고 그렇게 해서 이제 벌써 그만 하더라도 열흘 가까운 일정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 4일, 그 다음에 저기 그랜티톤하고 그레이시하고 이틀 해가지고 4일, 8일에다가 오는데 하루, 가는데 하루, 그렇게 하면 벌써 그것만 하더라도 열흘 일정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곁들여가지고 어디를 들렸냐면은 아이다호를 좀 들렸습니다. 아이다호에 왜 들렸냐면은 아이다호의 그 소션폴 그 에어리어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쪽 들에는 하루를 소비했고 오는 길에 이제 너무 12시간만 운전하기 힘드니까 중간에 이제 아이다호 소션폴에 들려가지고 하루 캠핑하면서 하루를 소비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면서도 그냥 바로 가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네스퍼스 인디안 레저베이션을 들릴 예정입니다. 제가 이제 네스퍼스 인디안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가다가 들려서 네스퍼스 인디안 레저베이션 들려서 좀 자료도 좀 보강을 하고 해서 들려서 거기서 또 하루 캠핑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일정을 잡다 보니까 이제 11박 12일이 돼버리죠. 10박 11일인가요? 어떻게 되나? 11박 10박 11일이 되네요.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10박은 되고요. 예, 그러네요. 10박, 옐로스톤에서 4일, 그 다음에 그랜티톤 이틀, 그레이션 내셔널 파크 이틀, 그 다음에 아이다호 하루, 그 다음에 돌아가는 길에
네스퍼스 인디안 쪽에서 그 아이다호에 하루, 그러니까 열흘 묵고 그다음에 이제 출발하고 가는 건 이제 하루씩 되니까 10박 11일이 되네요. 제가 날짜도 계산을 잘 못하네요. 그래서 10박 11일 계획으로 그랬었는데 그렇게 계획을 잡아도 굉장히 빡빡합니다. 그래서 그 일정을 갖다가 빡빡하게 소화해야 되는데 이제 좀 더 구경을 더 하시려 그러면 일정을 조금 더 잡으시고요. 지금 막 시즌이 막 시작됐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붐비입니다. 여름에는 이제 말도 못한다 그래요. 여름에는 뭐 파킹할 자리가 완전히 없다 그럽니다. 근데 이제 지금 아직 그 시즌이 아니라 가지고 파킹할 자리는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막 이제 방학을 시작해 가지고 조금 이런 감이 있긴 한데 그래도 뭐 사람들 말도 못하게 지금 뭐 계속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게 뭐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확이라도 꽉꽉 차고 그러는데 제가 지금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다시 나가야 됩니다. 예, 옐로스톤 내에 거기서 이제 지내려 그러면은 옐로스톤 내에서 이런 라떼에 들어가려 그러면 제가 준비를 해보니까 거의 한 200~300불씩 하더라고요. 좀 괜찮은 데라 그러면 뭐 한 300불 가까이 되고 이래서 저로서는 뭐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딸 가족하고 같이 이제 호텔에 들르게 진행이 됐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혼자 온다 그러면 저는 주로 캠핑을 합니다. 그래서 캠핑을 구해가지고 그 사이트를 구해가지고 이제 캠핑을 하는데 내셔널 파악 내에 있는 캠핑은 굉장히 저렴합니다. 저렴하기 때문에 일찍 해서 일찍 자리만 구할 수 있으면 좋은데요. 근데 옐로스톤처럼 이렇게 유명한 곳은 6개월 전에 거의 매진이 돼버립니다. 6개월 전에. 그래서 미리미리 빨리빨리 예약을 해야 되고요. 네, 다시 길을 들었습니다. 말씀드렸다 중간에 끊겨버렸는데, 이 옐로스톤 내에 자리를 구하면 좋은 점은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밖에서 파크에 들어다 보면 옐로스톤 파크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넓고 크기 때문에 시간을 갖다 많이 허비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 상당히 장점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캠핑을 하게 되면은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역시 호텔에서 자는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나죠. 근데 그런 걸 감안하고 이제 비용도 절감하고 그렇게 하려고 이제 캠핑을 와서 진행이 되고요. 저는 뭐 아직은 건강하기 때문에 캠핑을 합니다. 그런데 건강에 여의치 않은 분들은 캠핑하면 위험합니다. 캠핑이 생각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특히 이제 밤에 조금 추운 날씨가 되면은 땅에서 냉기가 올라오는 게 거의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 그래서 캠핑에 대한 충분한 그런 준비를 하시면은 캠핑하고 다니시면은 큰 비용 들이지 않고 이렇게 다니실 수 있습니다. 이제 제대로 잘 잡아 들었는데 옐로스톤 이제 모습을 좀 감상하시겠습니다. 이 옐로스톤이 워낙 넓고 이래가지고 저도 지금 이제 촬영을 하긴 하겠는데 어떻게 편집해서 어떻게 알려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워낙 여러 군데 많고 이거 뭐 한두 군데 소개할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내용을 압축해서 알려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옐로스톤이 다 와서 이제 구경하고 이러면서 이제 어떤 걸 많이 광고하냐면은 지금 활화산입니다. 이게 슈퍼 볼케노로 해가지고 이 옐로스톤이 전에 터졌을 때 미국 중서부 전체가 화산재로 덮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저기 제가 있었던 아이다호 소션폴 있는 그 지역까지 완전히 화산재가 두껍게 덮였는데 지금 언제 이게 터질지 사실 모릅니다. 이게 옐로스톤 화산이 폭발되면은 그 위력은 대단할 거라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이 볼케노가 이게
일반 볼케노가 아니고 슈퍼 볼케노라고 아주 규모가 큰 거기 때문에 지금 그 위에 지금 지층이 떠 있는 겁니다. 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만약 폭발하게 되면은 뭐 엄청난 위력이 되겠죠. 근데 아직은 뭐 그런 그 뚜렷한 증상은 없기 때문에 그냥 뭐 크게 걱정은 안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한번 그 슈퍼 볼케노가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은 엄청난 위력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지나온 이 길은 겨울에는 길이 닫혀서 다니지 못합니다. 여름에만 열리는 길이고요. 옐로스톤이 1년 4샷을 문을 여는데 웨스트 엔트런스 들어오는 쪽 일부 쪽만 열고 있고, 지금 현재 가고 있는 이 길은 길이 클로즈가 돼가지고 운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화면에 잘 안 나오는데 왼쪽으로 완전히 깊은 절벽입니다. 지금 화면이 안 나오고 있는데 왼쪽으로는 아주 깊은 절벽이고요. 그래서 겨울에는 이 길이 완전히 닫혀버립니다. 네, 이제 양심불량인 사람이 있어서 제가 카메라를 켰는데요. 지금 이게 45마일 존입니다. 근데 저기 이제 25마일로 저렇게 가면서 비키지도 않으면서 저렇게 하고 있는 저는 뻔뻔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카메라를 켰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다니면서 이거 뭐 25마일로 다니면서 45마일 전에 25마일 다니면서 비키지도 않고, 더구나 턴아웃이라 그러거든요. 옆에서 비키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뻔뻔스럽게 그냥 저렇게 노시하고 가는데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예, 오른쪽에 턴아웃이 있거든요. 근데 저런데 이제 턴아웃에서 자리를 비켜줘야 되는데 뭐 무시하고 그냥 계속 가는 겁니다. 저렇게. 저 완전히 안심불량인 거죠. 여러분들은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들 배려를 해야죠. 예, 옐로스톤에서 이제 마운틴 워시번 쪽에 이제 경치가 좀 좋다고 해서 왔는데요. 지금 가고 있는 중인데요. 왼쪽으로 참 절벽으로 경치가 참 좋은데 카메라 지금 운전 중이라서 카메라 담지를 못하겠네요. 왼쪽으로 상당히 절벽에 좋은 경치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캐년 빌리지에 들어왔는데요. 보다시피 차들이 굉장히 많네요. 네, 파킹라도 좀 몰리는 파킹라이 있습니다. 근데 저기 안내서 앞에는 꽉 차 있고요. 이쪽으로는 큰 차들 파킹하는 곳인데 여기는 자리가 좀 많이 있네요. 저쪽에 안내소 바로 앞에 쪽에는 완전히 차들이 꽉 차 있어요. 근데 여름에는 여기도 파킹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럽니다. 여름에 오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예, 옐로스톤 캐년 센터인데요. 비치 센터인데 슈퍼 볼케노에 대한 그런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옐로스톤 모형이 있는데요. 엄청나게 큰 모형입니다. 역시 화산 폭발에 대한 그런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옐로스톤이 슈퍼 볼케노이기 때문에 이 볼케노의 지진 때하고 화산 때 이런 걸 지금 안내하고 있는데요. 미국 서쪽으로는 완전히 전체가 다 화산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일본 열도하고 필리핀 그쪽으로 화산대가 있고, 한국은 사실 화산대에서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진을 화산하는데 좀 안전한 곳이겠죠, 그죠? 근데 미국은 워낙 화산대가 이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교육을 많이 합니다. 화산에 대한 교육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지진에 대한 교육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데 비해서 한국은 상당히 안전한 곳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캐년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캐년에 대한 지질학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면 그랜드 캐년하고 옐로스톤이 되어 있는데요.
카메라에 좀 잘 잡힐지 모르겠는데 이름 자체가 그랜 캐니언 오브 옐로스톤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찍으면 참 멋있게 나오는 곳인데 오늘 제가 한번 가보려고 그러는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사진 잘 나올지. 네, 제가 지금 핫스팟 그러니까 매그마가 이동하는 걸 여러분들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다가 좀 찍고 있는데요. 보다시피 핫스팟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땅속의 마그마가 이렇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바다 쪽에서 아이다호로 거쳐가지고 지금 옐로스톤이 몬타나까지 쭉 오는 아무래도 그 몬타나 쪽이 이제 옐로스톤 있는 쪽이 제일 젊은 그런 지층이고요. 저쪽에 이제 네바다 이런 쪽은 훨씬 더 오래된 지층.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네바다 쪽에서 이렇게 쭉 핫스팟이 이동된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저께 소션폴, 그저께 아니죠. 저번 주에 소션폴을 다녀왔는데, 거기가 이제 주변 지점쯤 되네요. 예, 트윈폴, 여기가 바로 제가 소션폴 갔던 곳인데요. 여기 보다시피, 핫스팟 이동하는 중간쯤 돼가지고, 거기 이제 지금으로부터 한 1000만 년 전에서 1100만 년 전, 그때 이제 화산 활동이 굉장히 심했던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지금 옐로스톤은 이제 약간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게 100만 년 전부터 한 200만 년 전까지 그 사이에 굉장히 활발한 그런 화산 활동이 되겠습니다. 예, 이 화산재가 어느 정도 더 큰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 왼쪽 위에 보이는 게 세인트 헬렌스에서 폭발했을 때 그게 이제 1980년인데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아시던주에서 있는 건데 폭발했을 때 화산재가 덮였던 지역인데요. 이 옐로스톤이 폭발했을 때는 여기 엄청나게 굉장히 많은 부분이 다 덮였습니다. 그래서 화산재가 엄청나게 나와가지고 제가 이제 다녀왔던 소션폴 그쪽만 하더라도 완전히 덮여가지고 지금들한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산재가 엄청나게 쌓였었는데요. 제가 소션폴에서 안내를 드렸었는데 그때 이제 소션폴만 그쪽 지역만 하더라도 용암이 흘러내리는데 그 위에 또 옐로스톤에서 폭발하는 화산재가 거기 덮여 쌓이고 그 위에 다시 또 용암이 흐르고 그런 게 지질학적으로 다 나타나 있어서 여기 이제 여기 있는 그림을 보면 이제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예, 이게 옐로스톤 전체 모양을 갖다 위에서 잡고 있는데요. 예, 저기 옐로스톤 레이크가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죠. 그리고 전체 옐로스톤 지역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실제로 지진이 옐로스톤에 났을 때 어떤 형상이 나타나는지를 그림으로 지금 사진 찍어서 다 보이겠는데 실제로 이게 옐로스톤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래서 옐로스톤에서 이런 형상으로 이제 지진이 일어났던 겁니다. 이것은 이제 빙하가 얼마나 힘이 있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 건데요. 이렇게 이제 빙하가 돌을 머금고 큰 바위들을 머금고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이제 뭔가 하면 이제 캐나다 거의 국경 가까이에 베어투스 마운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이제 네스포스 인디아나와도 관계가 있는데 그 베어투스 마운틴에서 큰 바위를 갖다가 이 빙하가 끌고 와서 약간 15마일 정도를 갖다가 끌고 와서 인스피레이션 포인트라는 곳에 여기 넬로스톤까지 이동을 시켰다 그럽니다. 그래서 상당히 빙하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런 걸 좀 보여주고 있네요. 네, 제가 조금 이따가 조금 더 가까이 가서 촬영을 할 텐데요. 이게 아프 폴입니다. 폴인데 참 대단하네요. 아래쪽에 내려가서 다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저 위에서 흘러내려가가지고 저 밑에 폭포로 지금 흘러가는 곳입니다. 네, 지금 물이 흘러내려가는 바로 끝부분입니다. 저 위에서도 물이 흘러내려와가지고 저기 물이 떨어지는 곳인데요. 그쪽에 가서 다시 찍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장관이네요. 네, 지금 물 내려가는 소리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 물이 떨어지는 건데
정말 대단합니다. 조금 저쪽으로 가서 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 들이면서 물 불어나는 거 한번 보십시오. 조금 줌을 조금 대보겠습니다. 뭐 전부 다 촬영하느라고 난리들인데 대단합니다. 정말 장관입니다, 장관. 참 좋은 구경입니다. 한번 꼭 와보실만 합니다, 여기는. 네, 지금 폭포 찍느라고 사람들 많이 있는 거 보이죠? 바로 옆에 폭포 올라가고 있습니다. 폭포 바로 위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습니다. 네, 폭포가 흐르는 양쪽으로 이렇게 절벽입니다. 그 절벽이 보이시죠? 네. 네, 옐로스톤 리버가 이렇게 폭포가 돼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저쪽은 완전히 절벽이죠. 여기도 절벽입니다. 양쪽 절벽 사이를 이렇게 해서 저 밑에 내려가 사진을 찍으면은 정말 멋있는 사진이 나오는데 제가 아직 뭐 그런 시간은 없고 이래서 그냥 여기서 그 정도 찍고 남겨야 되겠습니다. 예, 여기가 로어폴 브링컨 로어폴인데요. 저까지 가려면 좀 너무 멀어가지고 여기서 그냥 찍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로어폴에 비디오로 줌을 찍었기 때문에 로어폴은 지금 줌을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我们刚才看的这个山的那边，看到了，对， 예, 좀 멀긴 한데 여러분들 뭐 느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정도는. 이 앞으로 지금 이렇게 강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게 옐로스톤 리버인데요. 예. 네, 여기가 인스피레이션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그랜드 캐니언 오브 옐로스톤인데 옐로스톤 그 그랜드 캐니언 같이 이렇게 이제 계곡으로 확 협곡이 되어 있는데요. 가장 잘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한테 옐로스톤 리버
하고 그 양쪽에 이제 절벽을 갖다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쪽이 이제 내려가는 그 쪽이고요. 저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그 상류 쪽 그 쪽이 되겠습니다. 이쪽 이쪽은 지금 내려가는 하류 쪽이고요. 제가 저쪽에 가서 다시 또 그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밑에 강이 흐르는 게 잘 보이죠? 예. 참 이런 데서는 와가지고 좀 내려가서 사진을 찍으면 정말 아주 멋진 사진을 굉장히 많이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뭐 비디오 카메라 가지고도 이 정도 나오는데 좀 좋은 카메라 가지고 찍으면은 엄청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욕심은 있지만은 시간이 안 되고 또 제가 카메라를 안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계곡을 내려가서 찍기 위해서 이렇게 잘 만들어 놨는데요. 제가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계곡 한 부분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좌우로 또 가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쪽으로 가보면은 예,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강이 흘러 내려가는 거 저 밑에까지 보이시죠? 좀 줌을 좀 하면은 저 밑에까지 흘러 내려가는 그 강이 보입니다. 예, 강이 내려가는 게 보이죠? 예, 줌을 하니까 뭐 강이 완전히 흘러 내려가는 게 보이는데 예, 바로 밑에 강이 흘러가지고 바로 앞에 이거 암벽으로 이렇게 서 있습니다. 저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위에서 물이 흘러내려오는 쪽인데 저 보십시오. 저 위에 폴이 줌을 해보겠는데요. 예, 줌을 이제 이렇게 폭포가 보이네요. 저 위에 폭포가 보이고 밑으로 이렇게 계곡을 타고 있습니다. 내려가서 사진 찍으면 정말 멋지게 나오겠습니다. 겨울에 타라 흐르는 저 멀리 정말 그 아름다운 폭포가 또 보이는데요. 추천을 해가지고 왔는데 정말 아름답습니다. 네, 협곡 사이로 이렇게 강물이 흐르는데요. 수영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저렇게 강물이 흘러갑니다.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글쎄 뭐 육안으로 보는 거하고 카메라에서 보는 거 좀 차이가 있는데 와서 육안으로 보시면 훨씬 더 멋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이거 다른 쪽에서 각도에서 찍는 건데요. 참 아름답습니다. 계곡의 강물 흐르는 게 정말. 그리고 이거 절벽 한번 보십시오. 이게 정말 자연의 힘은 대단합니다. 이 화면으로 보는 거하고 또 와서 이렇게 직접 육안으로 느끼는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게 원근감, 그 다음에 그 크기 같은 게 이거 화면으로서는 100% 느껴지질 않거든요. 근데 실제로 와서 보시면 이제 이 자연의 웅대함, 그 속에 우리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진짜 하찮은 그런 존재인가 그런 것도 느껴지고 참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게. 예, 여기가 저 폭포하고 같이 각도가 잡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줌업을 좀 해보겠습니다. 저 보면 끝에 저 폭포가 보이는데요. 폭포와 같이 이렇게 여기도 바람이 엄청 부네요. 그래서 저 위에 폭포는 뭐 거의 잘 안 보이는데 그 강물이 흘러내리는 걸 보이는데 그 양쪽으로의 협곡이 참 아름답습니다. 아름답고 정말 그 자연의 힘은 위대하네요. 예, 이게 이제 그랜드 캐니언 오브 옐로스톤인데 옐로스톤은 이제 그랜드 캐니언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물론 그랜드 캐니언은 좀 더 웅장합니다. 더 웅장하고 그 다음에 길이도 훨씬 길고 그래서 훨씬 더 멋있긴 한데 그래도 그랜드 그 여기 옐로스톤 자체에서 이렇게 또 아름다운 곳이 또 있으니까 참 감사한 것 같으네요. 여기가 인스피레이션 포인트입니다. 예, 여기가 뷰 포인트가 이제 저 강물이 흘러가는 내려가는 거 그게 이제 가장 잘 보이는 포인트네요. 조금 이제 줌업을 하면은 강물만 흘러가는 길이 잘 보이는데 예, 이 협곡 사이로 흐르는 강물이 잘 보입니다. 참 아름다운 그런 풍경입니다. 예, 강이 옐로스톤 강이 좀 잘 보이겠어 다시 잡아봤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거 보면 그 협곡을 보면은 왜 옐로스톤이라는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완전히 황토색이네요. 절벽 자체가 황토색이네요. 그래서 옐로스톤이라고 그러는데 이쪽 벽도 뭐 완전히 황토색으로 참 아름다운 광경입니다. 예, 헤이든밸리 가는 도중에 카메라를 켰는데요. 왼쪽에 보이는 게 옐로스톤 리버입니다. 옐로스톤 리버가 흐르고 있고 저 올라가면 이제 옐로스톤 레이크가 큰 게 있는데 지금 왼쪽에 보이는 게 옐로스톤 리버 그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강이 아까 이제 폭포를 봤듯이 이 강이 이제 흘러내려서 폭포를 이제 흘러내리고 있는 그 강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헤이든밸리가 동물들이 상당히 많이 산다고 그럽니다. 예, 차들이 저렇게 많이 서 있는 건 10중 8구 동물들이 있는 겁니다. 동물들 촬영하느라고 차들이 서 있는 겁니다. 네, 바이슨이네요. 저 그랜 티턴에서 바이슨 많이 찍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헤이든밸리에 동물이 많이 사긴 많이 사네요. 안쪽으로 사슴떼도 있고, 그리고 바이슨도 많이 있고 한데, 가까이서 이렇게 찍는 게 안 되기 때문에, 멀기 때문에 그냥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헤이든밸리 오브뷰인데요. 헤이든밸리 여기가 동물들이 굉장히 많이 사는 곳인데, 보다시피 강 그냥 보십시오. 이게 오리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다 오리떼인데 밑에까지 엄청나게 많이 있네요. 실제로 이 동물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그 동물들 상대로 볼 수 있다 그랬는데 실제로 여러 가지 동물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거 평원에 이렇게 수목이 있고 이러니까 아무래도 초원도 있고 이러니까 동물들이 많이 사는 것 같습니다. 예, 옐로스톤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네요. 참 아름다운 폭포도 있고 협곡도 있고 이렇게 또 푸른 초원도 있고 동물도 많이 있고 또 화산들 분하고 또나 그 가이저가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핫스프링스 그런 것들도 많이 있고 하여간 그 옐로스톤이 뭐 다 가지고 있다고 해도 실제로 다 있는 것 같네요. 네, 머드 볼케이노 지역에 왔는데요. 뭐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거 다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황 냄새가 많이 나네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곤즈 마우스 스프링입니다. 이야, 대단합니다. 지금 뭐 펄펄 끓는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카메라에 얼마나 잡힐지 모르겠는데 물이 끓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더 줌업을 해봤는데요. 어떤가요? 대단하네요. 자연의 힘은 대단합니다. 예, 여기가 머드 볼케노입니다. 진흙이 끓어오르고 있는데요. 참 대단합니다. 네, 여기 안내판이 머드 볼케노라고 유황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여기가 머드 볼케이노입니다. 예, 여기가 머드 칼드론 바로 그 머드 볼케이노 입구에 있는 건데요. 뭐 지금 뭐 계속 그 온천수 같이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워낙 많아가지고요. 뭐 옐로스톤에 이런 게 엄청나게 많이 있으니까 또 다른 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가 머드 가이즈라 그러는데요. 아래쪽에 저 머드 가이즈가 보이죠? 그런데 이 보십시오. 바이슨들이 따뜻하니까 털을 탁 잡고 누워 있습니다. 이게 바이슨입니다. 두 마리나 있네요.
좀 동물의 천국입니다. 동물의 천국. 이게 천잉 캘드론인데요. 천잉이 이렇게 뒤집는다는 뜻인데, 한번 보십시오, 이거. 엄청납니다. 여기서 지금 계란 썩 냄새 많이 나는데, 그게 다름이 아니고, 이제 황화수 H2S입니다. 황화수 H2S. 이제 계란 썩 냄새 같은 건데, 저기서 나오는 거 보십시오, 저. 정말로 자연의 힘은 대단하네요. 네, 여기 이름이 사워 레이크, 그러니까 시다 그런 뜻인데요. 사워 레이크라고 되어 있는데, 보다시피 저 밑에서 이제 물이 뜨거운 물이 수증기와 함께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레이크가 있는데 저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론 아주 멋있고 그런 건 아닌데, 예, 이런 것이 수에는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실제 좀 뿜어져 나오고 있는 게 눈에 보이시죠? 예, 이것은 여기는 여기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블랙 드래곤 캘드론인데요. 저렇게 시커먼 진흙이 솟아나고 있습니다. 진흙하고 이제 물이 올라오는 게 지금 뒤섞여 가지고 이 앞에서도 막 올라오고 있고요. 역광이라서 잘 안 보이는데요. 저기 있는 거 잘 보이죠? 이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제 밑에 마그마가 가깝다는 건 아주 가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이 스며들어가 가지고 물이 이제 열에 의해 가지고 압축이 되면서 이제 뿜어져 나오는 것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 참 대단합니다. 자연의 힘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즐리 퓨머롤인데요. 여기는 이제 공기가 뿜어져 나오는 구멍이란 뜻입니다. 이제 보다시피 이게 구멍이 있고 저기로 이제 공기가 막 뿜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옐로스톤의 개괄적인 소개와 그리고 실제로 방문한 곳 일부를 엮어서 이렇게 비디오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보다시피 옐로스톤이 워낙 여러 곳에 좋은 곳이 많기 때문에 하나로 다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이제 일단 일부만 소개를 하면서 또한 이제 옐로스톤 전체에 대한 개요를 같이 해서 일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비디오를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